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응쌤, 정희쌤입니다. 네, 광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봄은 여러분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 직업체험과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 현장 직업체험, 직업기관 탐방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같은 즐거운 날에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떡? 저는 케이크랑 달콤한 빵이 먼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케이크랑 달콤한 빵을 먼저 생각하긴 했어요. 정희쌤은 케이크나 달콤한 빵을 만드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당연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빵이나 쿠키를 만드는 사람을 파티셰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빵의 맛과 멋을 살리는 직업이죠.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제과를 하는 사람을 파티셰, 제빵하는 사람을 블랑제, 그리고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을 쇼콜라띠에라고 구분지어서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파티셰랑 제과 제빵사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응쌤은 혹시 제과와 제빵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과는 쿠키나 케이크 같이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제빵은 반죽을 발효시키고 모양을 만든 다음 2차 발효 과정까지 통해서 구워내는 것을 제빵이라고 해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사실 이렇게 빵을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참으면서 오븐 앞에서 빵을 구워야 하고요. 또 한 번 일어서서 작업을 하면 5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워진 빵을 파티셰는 장식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파티셰의 창의력과 손재주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써가며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파티셰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전공이나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제과 제빵학원,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교에서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학력보다 기술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티셰는 어디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제과점이나 공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개인 빵집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빵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빵집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빵지순례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티셰라는 직업도 인기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파티셰는 긴 노동시간과 힘든 육체활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져 수익이 줄고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고급 기술을 계속 요하기 때문에 파티셰 수요는 계속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파티셰가 되어서 함께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준비물은 빵, 화분 쿠키, 크런키, 꾸미기 재료, 그리고 슈가 반죽, 쇼트닝, 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깨끗한 손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이 빵을 화분 쿠키에다가 넣을 건데요.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 보이시죠?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빵을 잘라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빵을 한번 잘라볼게요. 먼저 포장지를 떼어내고 칼로 4등분으로 나눠줄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칼을 사용할 때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다 잘랐으면 이 빵을 이 화분 쿠키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기호에 따라서 잼이나 생크림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올라오니까 나중에 장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를 냅두고 이 크런키를 흙처럼 여기 화분 쿠키 안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빵이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면 1차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화분 위에 올라갈 장식품인 눈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눈사람은 어떤 색이죠? 맞아요, 흰색이죠? 그래서 이 흰색 슈가 반죽을 이용해서 눈사람의 몸과 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하얀색 슈가 반죽을 나누어서 동글동글하게 빚어주세요. 지금 선생님은 약간 좀 빡빡해서 잘 안 만들어지는데 이때 쇼트닝을 발라주고 하면 더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남은 반죽 가지고 눈사람의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눈사람의 머리와 몸통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눈사람에는 얼굴에는 눈과 코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눈사람의 눈과 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검은색 슈가 반죽으로 눈을, 주황색 슈가 반죽으로 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눈은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또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눈이 완성이 되었어요. 눈사람의 얼굴에 눈을 한번 붙여줄게요. 오, 이제 눈사람에게 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황색 슈가 반죽을 조금만 뜯어서 당근 모양으로 코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쇼티닝을 이렇게 눈사람의 얼굴에 붙여주면 됩니다. 눈사람의 얼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몸통과 한번 합체를 해볼까요? 이렇게 합체를 해주세요. 그러면 눈사람이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맞아요. 눈사람의 장식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사람의 모자와 목도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눈사람의 모자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목도리를 초록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모자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하나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줄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자의 밑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작은 부분 가지고 모자의 기둥을 만들 건데요. 얘도 동글동글하게 빚어주세요. 네, 동글동글하게 빚어졌죠? 얘를 모자의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눈사람에게 모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초록색을 가지고 목도리를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을 조금 띄워가지고 얘는 길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꾹꾹 눌러줘서 목도리처럼 길게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목도리를 완성을 했어요. 눈사람에게 한번 둘러줘 볼까요? 눈사람에게 목도리까지 둘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사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리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 다음부터는 이응쌤이 함께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이응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슈가 반죽과 빨간색 슈가 반죽, 하얀색 슈가 반죽으로 트리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 슈가 반죽을 나무의 제일 밑에가 되는 부분과 중간이 되는 부분, 제일 위에가 되는 부분 나눠서 덩어리를 나눠주시고요.
제일 밑에가 되는 부분은 동그랗게 말아서 준비해 주시고, 중간도 동그랗게 말아서 준비해 주시고, 꼭대기가 되는 부분은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반죽을 좀 이용해서 눈이 오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동그랗게 먼저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트리의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별을 만들어 주실 건데, 별은 빨간색 슈가 반죽을 사용해서 만들게요. 일단 동그랗게 반죽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밑에 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꾹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트리 모양이 느껴질 수 있게끔 별 모양으로 만들게요. 제일 밑에가 되는 나무를 이렇게 별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나무도 똑같이 별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눈이 더 핀 효과를 주기 위한 하얀색 덩어리를 납작하게 눌러 주시고, 이것도 별 모양으로 만들게요. 네, 이렇게 납작한 별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리 제일 위에 올라갈 빨간색 별도 만들어 볼게요. 같이 들어있던 이 빨대를 지금 사용할 건데요. 트리 나무의 기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밑에 부분은 화분 안에 들어갈 부분이니까 좀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펠을 꽂아 줄게요. 이렇게 어긋나게 꽂아야 옆에서 봤을 때 나무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얀색 별은 위에 나무에서 눈이 내린 것처럼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의 꼭대기 원뿔 모양을 얹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꽂아 주셨으면 하이라이트로 별을 꼭대기에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리가 완성이 됐고요. 눈사람과 함께 화분 케이크에 꽂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만들었던 눈사람 장식품을 화분에 올릴 건데요. 그냥 올리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같이 준비된 빨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사람에 꽂아주고요. 준비된 화분 케이크에 조심스럽게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도 같이 화분에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눈사람을 이용해서 컵케이크를 완성했어요. 파티쉐는 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장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플레이팅을 마쳤는데요. 어떠세요? 더 예뻐졌죠? 정희쌤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장식해 놓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파티쉐 직업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파티쉐라는 직업은 물론 정확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빵을 만드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파티쉐는 맛과 모양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창의력과 미적 감각을 길러야 해요. 이제 파티쉐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체험이 파티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광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응쌤, 정희쌤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